자, 지난주에 우리가 세계 시민이 된 실험 경제반 아이들 책을 읽고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면서 여기에 이제 환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뭐 아주 자세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환율에 대해서 아는 것들도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환율에 대해서 각자 조사 공부를 한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여러분들이 환율에 관한 모든 것, 환율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는 글을 써보자라는 그런 과제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평가 기준은 그 글이 환율에 관해서 알려주는 글인가라는 부분. 환율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줬는 건가. 두 번째,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건가. 라는 부분들. 쉽게 설명한다라는 부분들에서 용어를 풀어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뭐 비유를 들어 설명하거나 설명의 기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사람 글을 여러분이 읽었는데 여러분이 무난하게 읽을 수 있었어. 그러면 잘 쓴 글. 여러분이 읽어봐도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읽어도 못 읽으면 초등학교 고학년은 당연히 뭐 한다? 모른다. 여러분에게 낯선 용어가 그대로 있다거나 아니면 설명이 뭐 생략돼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평가하면 되고 또 아무래도 설명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했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뭐 여러 선생님이 늘 반복하기 때문에 글이기 때문에 글로써 뭐 문단 구별이라던가 뭐 띄어쓰기 맞춤법, 문장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된다는 것들은 또 기본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의 주안을 둬서 여러분들 또 칭찬할 건 칭찬하고 또 그 친구에게 조언할 거는 조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민이가 1등이었나 아까? 네, 은민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죠. 네. 일주일 전 해외여행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왔다. 그중 아부다비에 도착한 날 호텔 근처 마트에 갔는데 망고가 땡땡 지랄이었다. 그, 그래서 그때 한국과 이 나라의 돈 단위가 다르겠구나. 그럼 1디람 하나가 얼마지? 라는 생각에 아빠께 여쭤보니 1디람에 하나가 약 350원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다 문득 궁금증이 들었다. 이건 어떻게 결정된 걸까? 일단 환율이란 자기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 돈을 바꿔주는 시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환율은 각 나라의 경제 사정에 따라 조금씩 바뀐다. 이에 따라 이득과 손해를 나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 갈 때 그 나라의 화폐로 우리나라 돈을 환전해야 한다. 여행을 갈 때 갈 나라의 화폐 단위가 달라졌다. 우리나라 처음은 1달러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환율이 올라서 1,500원이 1달러와 같은 가치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원래 3,000원으로 환전을 하면 3달러를 받는 거지만 가치가 바뀌는 3,000원으로 환전을 하면 6달러를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럼 달러로 바꾸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이다. 반대로 500원이 1달러와 같은 가치가 되면 3,000원이 환전 후 6달러가 되는 것이니 달러로 바꾸는 사람은 이득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되니 왜 이득과 손해가 오가는 환율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해졌다. 환율이 필요한 이유는 앞에 나왔듯이 각 나라의 화폐 나이가 달라 서로 금액이 공통되게 하며 경제 교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각 나라의 돈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각 나라의 돈의 가치가 바뀐 상태에서 얼마든 경제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환율이 필요한 것이다. 환율을 조금 더 알았으니 아까 얘기했던 환율의 이득과 손해를 조금 더 깊게 설명해보자. 아까 예신 환전으로 보면 이득과 손해가 분명하지만 환율이 오른 나라의 경제활동 속에 들어가 보면 사실 이득과 손해가 나뉜다. 경제활동 중 나누는 비중은 수출 또는 수입이다. 수출을 하면 남의 나라에 물건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돈의 가치가 오르면 팔 때 받는 금액이 오른다. 반면 수입은 다른 나라의 물건을 자기 나라에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본다. 그렇기에 가격을 높이는데 오히려 비싸다고 사람들이 알면서 더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아까 위에 각 나라의 돈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했는데 그 답은 환율이었다. 이렇게 환율은 각 나라의 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도 이득과 손해가 오간다.
그럼 이 환율에 대해 각자 어떻게 생각해요? 네, 수고했습니다. 하경이 평가. 아, 일단은 되게 처음에 자신, 아마도 자신이 한 일을 예시로 들어서 처음에 시작 부분이 설명글이라면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시작을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을 하고 더 흥미 유발하면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뒤에도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준 것 같고 문장 구별도 돼 있어서 좋았어요. 재현이. 약간 여러 주제 사이에 이어주는 예시나 그런 문장들을 많이 써 넣어줘서 되게 읽기 편했고 이해가 잘 왔어요. 성현이. 뭔가 그 설명하는 글에 약간 그 뒤에 이야기를 좀 붙여놓은 게 좀, 네, 인상 깊었어요. 재야. 네, 약간 되게 정석적인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기가 어떤 나라에 갔다 와서 그런 궁금증으로 시작하는 되는 이야기도 흥미롭고, 글을 더 읽고 싶게 만들었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은민이가 선생님이 그 제시했던 조건을 잘 맞춰서 수행을 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한 언니, 친절한 누나 입장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아주 환율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줬다는 점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들은 은민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대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설명을 자기가 잘 알고 있지 못하면 사실 버벅거리고 그냥 그 용어를 그대로 얘기하고 쉽지 않아. 자기가 근데 그걸 확실히 이해하고 있을 때 비로소 다양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풀어서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흥미 있게 시작하고 있는 점들. 그래서 설명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딱딱하게 설명글을 쓰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렇게 은미처럼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시작하는 말, 흥미롭게 시작하는 말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환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득과 손이 나눈다 해서 여행 갈 때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1,000원 1달러, 1,500원 1달러, 뭐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단위를 또 크게 하지 않고 또 분명하게 1,000원, 1,500원 이렇게 딱딱 그 우리가 알기 쉬운 수로 해가지고 이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써준 점들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단이 너무 기니까 한 문단 정도 구별해 주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게 되니 왜 이렇게 손으로 환율이 필요한지 궁금해졌다. 환율이 필요한 이유는 경기 교육 때문이다 해서 여기 환율이 조금 더 알았으니 아까 또 환율과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설명해 보자 이런 식으로 또 중간중간에 내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거고 친절하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반복되면 좀 이렇게 막 걸리적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고 뚝뚝 끊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어려워. 친절하게 쓰라가면서 또 이게 너무 이렇게 뚝뚝 끊어지지 않게 쓰라는데 이 정도는 어쨌든 그 더 잘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환전에 대해서 이제 수출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은 상대적으로 아까 앞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수치 같은 거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썼어.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냥 수출하면 나라의 물건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돈의 가치가 오르면 팔 때 받는 금액이 오른다. 반면 수입은 다른 나라의 물건을 자기 나라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본다. 그렇게 가격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써놨는데 요게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쏙 안 들어와 쉽게. 그러니까 이것도 네가 그럼 아까 그 우리 바나나를 수입하는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든지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 수출하는 걸 예를 들어 설명하든지 그런 것이 구체적인 어떤 그런 예를 들어 설명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말로써 이득과 손해가 오간다. 그럼 이 환율에 대해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서 그럼 이 환율에 대해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물음을 남기는 걸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방식도 가능하고 아니면 자기가 여기 예를 들면 환율을
대해서 그 얘기하는 그런 부분, 이득과 손해에 관해서 중심 얘기했기 때문에 아, 자기가 그렇다면 그 환율 관리를 잘해서 뭐 손해 본 일이 없도록 하자던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마음을 진다던가 마음을 줘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잘 썼고 뭐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제 환율에 관한 모든 것 중에서 물론 모든 걸 다 쓸 수 없는데 환율 관련해서 이제 특히 은민이가 주목한 것은 이익을 보는 사람, 손해를 보는 어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중심을 지금 설명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환율의 뭐 종류라던가 환율이 결정되는 데 비치는 요소라던가 뭐 이런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도 이제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주 은민이 글 잘 읽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이 성현이. 선생님, 제가 근데 이게 다 쓴 게 아니라 가지고 그 구성이 음, 약간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 216이네. 자, 읽겠습니다. 환율이란 한 나라의 통화를 다른 나라의 통화로 환전될 때 사용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서 한 나라의 돈을 다른 나라의 돈으로 바꿀 때 사용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통화에는 기준 통화와 대상 통화라는 두 가지의 통화가 있다. 기준 통화는 환율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통화이며 대상 통화는 다른 통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이라면 1달러를 얻으려면 1200원이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1달러가 기준 통화, 1200원은 대상 통화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 통화와 대상 통화 사이의 비율로 환율이 표시된다. 또한 환율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표기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기준 통화가 앞에 오고 슬래시 기호를 쓴 후 상대 통화를 뒤에 쓰는 것이다. 이때 슬래시 왼쪽의 기준 통화는 항상 값이 1이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와 한국 원 사이의 환율을 나타내고 싶다면 1달러당 얼마의 원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면 된다. 만약 이거가 1200원이라면 그건 1달러를 환전하기 위해 1200원이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환율의 결정 요인은 무엇일까? 환율은 단순히 한 나라의 돈을 다른 나라의 돈으로 바꾸는 비율이고, 이 비율은 경제 상태, 이자율, 외국에서의 투자 상황,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변동될 수 있다. 네, 제야, 평가. 음,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약간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초등학교 9학년이 한 번에 그냥 글을 읽고 이해를 바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은민이. 어, 예시를 들어준 거는 좀 이해를 못 해주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하경이. 저도 예시를 들어서 좋았고, 일단 문단 구별이 굉장히 깔끔하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서 읽기 편했고, 그리고 환율이란 부분이 사실 좀 어렵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한 게 보이고, 책이나 환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다른 곳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쉽게 이해가 돼서 잘 썼다고 느꼈어요, 저는. 재현이. 결정 요인이나 아니면 통화의 기준, 제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걸 넣어서 인상이 깊었어요. 자, 성현이가 아까 은민이 같은 경우는 아까 부드러운 방식으로 썼다고 그랬는데 성현이가 이제 설명글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그냥 하드하게 보통 이제 그 낱말의 사전적 정의, 그 낱말의 정의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좀 딱딱하게 시작하는 방식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은민이처럼 좀 더 이것들을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쓰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제 글쓴이의 개성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이 글의 용도가 뭐냐 교과서적 용도냐 아니면 일반 대중서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쨌든 쉬운 글쓰기, 말랑말랑한 글쓰기가 조금 더 대세, 트렌드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은민이가 다루지 않았던 요 기준통화와 대상통화라는 그 부분에 주목해서, 그리고 이 표기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썼는데, 기준통화가 뭔지 대상통화가 뭔지 사실은 이것들을 무척 어려워해, 헷갈려해.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달러 대 환율, 뭐 원화 대 환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기준 환율이냐, 그 기준점을 뭘로 잡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선생님이 왼손과 오른손이 있어. 이게 왼손이고 이게 오른손이란 말이야. 그러면 왼손 기준으로 오른손이 뭐 한 거야? 낮은 거지. 낮은 걸, 낮은 거야. 네. 근데 오른손 기준으로 왼손이 뭐 한 거야? 높은 걸, 높은 거야. 그래서 왼손이 뭐라고 오른손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조그만해? 그러면 오른손이 뭐라고? 내가 조그만 게 아니라 네가 큰 거야. 이씨.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뭘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야. 우리가 환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기준점을 뭘로 잡냐라는 얘기야.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성현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준 통화가 뭐냐, 대상 통화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원 달러 환율이라고 그 이야기하는 부분들, 원 달러 환율 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가 얼마냐라고 할 때 원 달러 환율이 있는데, 사실은 달러 원 환율이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해. 1달러에 12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기준을 왜 달러에 두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뭐의 기준을 둬야 되는데 원, 원의 기준을 둬서 우리나라 1원당 달러가 몇 달러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얘기하면서 왜 기준을 우리로 정하지 않고 뭘로 정하느냐? 외국 걸로 정하느냐? 외국 걸로 기준을 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보통 익숙해. 우리 1달러에 얼마다. 그러니까 상대 거를 기준으로 놓고 우리 걸 이렇게 비교같이 놓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이게 더 이제 익숙한 어떤 그런 방식들인데, 뭐를 기준점으로 놓냐에 따라서 이 내용들은 뭐 한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학적 계산이 잘 되는 사람이 뭐 수학까지도 안 가지만 어쨌든 이런 산술적 계산이 잘 되는 사람이 영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상당히 유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제대로 잘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요게 슬래시, 요거 슬래시, 요 슬래시에서 오나 달러 오나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어쨌든 표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율 결정 요인이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요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써 내려가야 하는데, 써 내려가다가 이제 지금 성현이가 중간에 멈춘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도 사실은 아까 은민이는 다루고 있지 않았던 분이에요. 은민이가 요거는 다루지 않고, 은민이는 주로 이제 그 뭐야, 수출 수입 뭐 그런 얘기들 중심으로 이제 그 이익 손해 부분은 은민이는 중심으로 다뤘고, 성현이는 그 부분 또 성현이는 안 다뤘고, 여기 부분을 또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어차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니까 그냥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야기. 자, 첫 번째로 뭐 얘기했어 성현이가? 경제 상태 얘기했어. 경, 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 미국 경제가 나빠. 그러면 1달러에 만약에 뭐 1,000원 하던 것이 어떻게 바뀔까? 우리나라 경제가 좋고 미국 경제가 나쁘면 1달러에 뭐 2,000원으로 바뀔까? 아니면 1달러에 500원 이런 식으로 바뀔까? 1달러에 어떻게 500원이죠. 재활이 1달러에 500원으로 바뀔 것 같다. 은민이는? 1달러에 500원. 은민이도. 재현이? 저도 1달러요. 500원. 하경이? 저도 1달러요. 성현이? 저도 500원. 아유, 다 훌륭합니다. 요거는 결국은 우리 돈이라는 거는 신용이야, 신용. 믿고, 사실 이 돈이라는 게 종이 쪼가리죠, 종이 쪼가리. 내가 이 종이 쪼가리를 줬을 때 이걸 누가 바꿔줘야지만 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근데 안 바꿔주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돈이 그만큼 신뢰도가 뭐 한다는 거야? 높아진다는 거야. 높다.
반면에 미국 경제가 나쁘다면 미국 달러의 어떤 그런 신용도가 뭐 한다는 거야?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거야. 결국은 미국 경제가 나쁘면 미국 경제가 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잖아. 그럼 그 달러를 갖고 싶은 생각이 줄어드는 거지. 반면 우리나라 돈, 그 경제가 좋으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조금 줘도 미국 달러를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 반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나쁘고 미국 경제가 좋으면 거꾸로 되겠지.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자율. 요즘 미국 금리가 혹시 알아?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아니요. 미국 금리가 옛날에는 거의 뭐 한 1%였어. 근데 미국 금리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나 한 5% 올랐어. 근데 한국 금리 옛날에 한 2%였어. 오히려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높았어. 근데 요즘 한국 금리는 3%야. 한국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금리를 지금 못 올리고 있어. 3%야. 자, 그러면 미국 달러가 아까 아니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것들이 어떻게 바뀔까? 1달러에 뭐 2,000원으로 바뀔까? 아니면 1달러에 500원 이런 방향으로 바뀔까? 하경이 어디로 바뀔 것 같아? 저 미국은 아까 5%가 되고 우리나라는 2%에 3%가 됐어. 그러면 네. 1달러에 2,000원 바뀔 것 같아? 1달러에 500원 바뀔 것 같아? 모르, 달러에 모르면 찍고 2,000원? 알면 얘기하고. 음. 2,000원? 안 들리나요? 하경이 뭐라고? 2,000원, 2,000원으로 바뀔 것 2,000원. 같다. 재현이는 저도 2,000원. 2,000원. 성현이 2,000원이요. 2,000원. 재하 저도요. 2,000원. 은민이 저도 2천. 야, 너네 정말 똑똑하다. 야. 미국 금리가 1%에서 5% 올렸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에서 금리가 1%라는 거는 100만 원을 저축하면 10,000원을 준다는 거야. 100만 원 저축하면 2만 원 준다는 거야. 그럼 1%, 2%일 때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다가 투자하고 싶어? 돈을 맡고 한국, 싶어. 한국에다 여기요. 맡기는 게 이자잖아. 네. 그럼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미국은 이제 1%에서 5% 갔어. 100만 원 맡기면 네. 5만 원을 줘. 근데 한국은 100만 원 맡기면 2만 원 줬는데 이제 3만 원 줘. 그러면 달러가 어디로 가? 미국으로 갈 거 아니야. 네. 이해가? 그러니까 네. 한국에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미국으로 가게 되면 한국의 달러가 저요. 부족해지지. 부족해지니까 귀해지니까 달러 값이 뭐 한다는 거야? 오른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1달러를 1,000원 주고 살 수 없는데 달러가 귀해지니까 야, 1달러 내가 2,000원 줄게. 그래야 우리가 달러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금리 차가 요즘에 늘 우리나라가 금리가 높았어, 미국보다. 왜냐면 미국 경제는 안정돼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렇게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북한 리스크도 있고 경제 규모도 작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돈을 더 준다고 그래야 미국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한테 그나마 뭐 했다는 거야? 투자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형은행, 안전한 대형은행은 이자를 조금 준다 해도 그 은행에 망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그 은행에 맡긴단 말이야. 근데 네. 아주 조그만 그런 무슨 뭐 작은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은행이 언제 망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은행이 살아남으려면 야 우리한테 맡기면 이자를 뭐 할게? 많이 줄게 라고 말해야 우리가 그 은행에 돈을 맡길 거 아니야. 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많이 준다는 말에 혹해갖고 맡길 거 아니야.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한국이 오히려 그랬단 얘기야.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려버리니까 한국에 굳이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맡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많은 돈이 가서 한때 우리나라 달러가 실제로 1달러에 막 1,500원, 1,600까지 올라갔다가 요즘은 다시 조금 이제 1,200 얼마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자율. 됐니? 자, 그 다음에 네. 외국에서의 투자 상황. 요거 뭔 말이냐? 자, 미국 회사가 한국에다가 어? 공장을 졌어. 공장을 짓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뭐 투자를 해.
미국에서 한국에다 공장을 지켜서 투자를 했어. 뭐 1,000만 달러를 들여갖고 한국에다가 뭐 한다는 거야? 공장을 짓는다. 미국 그 테슬라 자동차 공장을 한국에다 짓는다는 거야. 이러면 1달러에 1,000원 했던 것들이 1달러에 2,000원이 될까? 1달러에 500원이 될까? 이번에 성현이부터 얘기해봐. 성현이. 어, 테슬라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다가 공장을 짓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다 투자를 한 거야. 2,000원? 1달러 2,000원이 된다. 자, 투자를 했으니까 음. 한국의 기대 가치가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500원. 1달러 500원. 은민이는 어, 일- 응? 근데 아까 제가 경제 가치가 높아진다 했으니까 500원이 맞는 것 같아요. 1달러 500원. 하경이는 저도 500원이요. 500원. 재현이는 500원. 아유, 성현이 불안하지. 네. 성현아 기회를 줄게. 그래도 1달러 2,000원? 500원이요. 아니 1달러 500원. 500원이요, 500원. 그거는 바꿀 거야? 네. 아, 그래. 자, 공장을 자, 그러면 이 달러의 기준이라는 거는 결국은 미국에서 1,000만 달러가 들어왔잖아. 네. 우리나라에. 그럼 달러가 그만큼 뭐해진 거야? 귀해진 거야? 흔해졌어요. 어? 흔해졌어요. 흔해졌잖아. 흔해졌으니까 달러 값이 당연히 뭐 하는 거야? 떨어지지. 어? 굳이 우리가 달러를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1달러에 뭐야? 500원이 되는 거지. 반면에 우리 삼성이 어? 미국에다가 뭐해?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이러면 거꾸로 사는 거야. 우리나라 돈을 미국에다 달러로 바꿔가지고 달러를 사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 우리나라 돈을 미국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삼성이 막 달러로 엄청 사들일 거 아니야. 그럼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달러 값이 뭐 하는 거야? 오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받느냐, 아니면 우리나라 회사가 뭐 하느냐, 투자를 많이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자, 정치적 상황. 북한이 어? 핵실험을 했어.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어. 휴전선 일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어. 그러면 1달러에 1,000원 하던 것들이 1달러에 2,000원 하게 될까? 1달러에 500원 하게 될까? 쟤야, 500원 하겠죠. 어? 1달러에 500원. 500원? 아, 은민, 2,000원, 2,000원. 아, 1달러 2,000원? 은민이, 1달러, 아, 총을 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피해를 본 거죠. 북한이 막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휴전선 일대 총격전이 벌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 2,000원. 1달러 2,000원? 하경이, 하경이는, 2,000원. 이, 2,000원이요. 2,000원. 재현이, 2,000원. 성현이, 네, 2,000원이요. 그렇지. 아, 훌륭합니다. 자,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막 그러면 한국이 혼란스러워. 한국이 불안정해. 그럼 미국 사람들 투자했던 사람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럼 자기 나라 돌아가려면 한국에 투자했던 돈 팔고 다시 미국 달러 사가지고 갈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네. 그 뭐야, 야, 여기 한국에 있다가 아주 쫄딱 망하겠다. 죽겠다. 빨리 우리 뭐 하자? 튀자. 다른 나라로 가자.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갈 때 우리 외국 달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외국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야. 외국 달러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달러 값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러한 정치적 요인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이것들이 주죽박죽 섞여가지고, 어? 막 이자율은 뭐 미국, 우리나라 이자율이 높은데 투자는 또 우리나라가 또 많이 하고, 정치적으로는 또 뭐 불안하고, 경제는 또 우리나라가 또 좋고, 이런 복합적 요소가 고려되어 가지고 결국은 환율이라는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야. 결국 환율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환율은 뭐 사려는 자와 수요와 사려는 거, 뭐 공급, 뭐 하는 자, 사려는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 달러 환율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변동 환율제라는데, 그럼 어느 때 달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그러느냐?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달러를 팔고 우리나라 돈을 살려고 하느냐? 요걸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달러 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하였나? 저 네 번째. 삼등이 누구였어? 저 아까 아니에요. 어? 저요. 하경이었어? 저예요. 어, 응, 아마도요. 자, 하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것, 바로 환율입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라고 설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열심입니다. 도대체 환율인데 환율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그리고 환율이 변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환율을 알려면 먼저 원화라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원화는 우리나라 돈을 말합니다. 즉, 1,000원, 4,000원처럼 뒤에 원이 붙는 돈을 원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에서 거래를 하려면 당연히 우리나라 돈, 즉 원화를 그 나라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환율은 이렇게 외국 돈을 살 때 필요한 우리 돈의 가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1달러를 사는데 1,000원이 필요하고 어떤 날은 1,200원이 필요합니다. 같은 돈인데 왜 날마다 필요한 값이 바뀌는 것일까요? 이것은 수요와 공급 때문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쉽게 설명해보면 수요는 사는 것입니다. 빵가게를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돈을 내고 빵을 사는 것은 수요입니다. 그리고 공급은 만드는 것, 즉 빵을 구워서 파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돈은 외환시장에서 사고 팝니다. 여기서 외환시장이란 은행과 은행끼리 외국 돈을 마치 상품처럼 거래하는 큰 규모의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어느 날은 외국 돈을 사려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돈은 한정적인데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외국 돈의 가치가 상승해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려는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도 외국 돈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 자연스럽게 가격도 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즉 외국 돈은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바뀝니다. 즉 환율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어느 돈이 올랐다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기준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쉽게 그냥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달러를 살 때 필요한 우리 돈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즉 1달러가 1,000원에서 1,300원으로 변했다면 환율이 올랐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환율이 즉 1달러가 1,000원에서 900원으로 내려가면 환율이 내려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율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환율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분야는 외국과 상품을 거래하는 수출, 수입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환율에 따라 얻는 이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미국에서 밀가루를 100달러에 사서 판다고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회사는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인 날에는 10만 원의 밀가루를 사서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환율이 1달러에 1,300원인 날에는 13만 원의 밀가루를 사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1달러에 1,000원일 때보다 1,300원인 날에는 이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이 회사는 환율에 따라 얻는 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율을 쉽게 알아보면 빅맥 지수를 받으셨습니다. 맥도날드라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빅맥은 상품의 질 또는 크기가 거의 세계 모든 매장이 같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떨까요? 그냥 대충 보자면 한국은 5,000원, 미국은 5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라면 이것의 가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리면 똑같은 빅맥이라도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빅맥 지수는 이코노미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 있습니다. 환율, 언뜻 보면 너무나 어려워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환율은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환율이 어렵다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환율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더 나은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재현이. 일단 말투가 되게 친근했고, 그리고 어려운 단어를 정의를 되게 잘 설명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 그런 걸 되게 이해가 잘 되게 쓴 것 같아서 인상 깊었어. 성현이.
일단 되게 내용도 뭔가 많고 딱딱한 그런 글이 아니라 뭔가 약간 좀 부드럽게 쓴 그런 느낌이었어요. 재야. 저도 약간 이거 볼 때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말투도 친절하고 뭔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많고 양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 설명에 약간 질도 좋아서 딱 어린애들이 읽기 좋을 것 같아요. 은민이. 여기 내용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인데 예시나 어, 설명을 잘 해서 이해가 완전히 다 되게 지금 나 고학년 맞춤 설명으로 적절하게 잘 쓴 것 같아요. 자, 아까 은민이도 쉽게 풀어서 잘 설명해 줬었는데, 하경이 역시 아주 친근하게 쉽게 구체적 예를 들어서 설명을 아주 잘 해줬으면 좋습니다. 또 하경이가 은민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음 부분 시작하는 말 쓰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환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특별히 이제 원화라는 단어가 뭔지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또 이 수요와 공급이 뭔지를 또 이렇게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글을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친절하게 쓰다 보면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걸 너무도 잘하는 사람한테는 굳이 뭐 이렇게까지 또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쓰냐에 따라서 친절하게 쓸 거냐, 아니면 에이, 수요와 공급 정도는 다 알겠지.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뭐 되는 거야? 패스되는 거야. 그럼 그만큼 글이 짧아지겠지. 이렇게 이제 그 대신 이제 좀 더 또 다른 내용을 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써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바뀌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문단이 너무 길어. 여기 이렇게 문단이 길어서 여기 문단은 몇 개로 쳐서 나눴더라면 더 좋게 된다고 생각이 들고, 환율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밀가루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역시 잘 설명하고 있는 것들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러면 수출에 대해서도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고 했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냥 이 회사 입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는 이 회사가 회사도 문제지만 회사는 사실 그닥 문제가 덜해. 왜냐면 10,000원이다가 13,000원 저기 하면 그냥 그 값을 뭐 하면 돼? 네, 올리잖아. 올리면 올리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 빵을 사 먹는 그 밀가루를 사서 우리가 그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어 팔잖아. 그럼 그 빵을 사 먹는 우리들한테는 그게 뭐야? 피부에 와 닿는 문제란 말이야. 어제까지는 1,000원 하던 빵이 오늘은 1,300원이고, 특히 이제 기름값, 석유 유가 같은 경우도 종류는 두 가지야. 하나는 그 원유 자체의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 근데 원유 가격은 늘 일정해. 근데 뭐 때문에? 이 환율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또 거꾸로의 경우도 있어. 유가가 올랐는데, 기름값이 올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름값이 안 올랐어. 그 이유를 봤더니 기름값은 올랐는데 이 환율이 떨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 오른 걸 환율이 상쇄해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복합적인 어떤 그런 작용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을 쉽게 알기 위해서 이제 이른바 빅맥 지수라는 거를 이제 설명해서, 빅맥 지수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을 이코노미스 해줬는데, 근데 이 빅맥 지수가 왜 환율을 쉽게 알려주는지, 빅맥 지수 왜 개발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사실 더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사실 충분히 있지 않은 것들, 그 점은 살짝 아쉽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어쨌든 마치는 말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적정 환율, 그러니까 그 나라 우리나라 돈을 바꾸는데 과연 이 돈 바꾸는 게 과연 이게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빅맥 지수라는 걸 개발했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좀 오래된 건데 2017년 1월 기준이네. 그래서 스위스는 6.35달러, 빅맥 이거 하나를 사 먹는데 6.35달러라는 거야. 노르웨이는 5.67달러,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서 한국은 3.68달러, 중국은 2.83달러면 이 빅맥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서,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스위스 돈의 어떤 그런 가치와 뭐야? 중국 돈의 가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빅맥을 통해서 비교해 견주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달리 말하면 그 나라의 물가가 이만큼 뭐하다는 거야. 스위스의 물가가 비싸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가 그 저기가 뭐 거의 막 6만 달러인가 뭐 그 1인당 국민소득이 엄청 높아. 어? 그래서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사는 게 엄청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가서 사는 수준 보면 우리나라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 왜냐면 아까 우리나라는 3달러면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데 그 나라는 뭐야? 6달러가 있어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월급이나 이런 걸 더 많이 받아도 아, 별로 이제 뭐야?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어떤 그런 측면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제일 좋은 건 그 스위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오면 그 사람들 아주 너무 좋지. 자기 나라 돈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오면 그 햄버거를 쉽게 말하면 자기 나라 돈을 하나밖에 못 사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돈을 왜? 두 개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얘기 나오잖아. 제주도 여행 가는 것보다 저희 필리핀이나 이런 그 미얀마 이런 데 여행 가는 게 더 싸다고. 그런 얘기 나오는 게 결국 이런 물가라던가 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경이 글 잘 읽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이 채아. 근데 이거 일어난 지 5분 만에 쓴 거라 가지고, 그래서 욕해달라고? 네, 혼내달라고? 네. 아, 들었지? 재아 얘기. 욕하고 혼내달래. 재아가 원하는 대로 해줘. 자, 읽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살다 보면 환율, 경제, 정치, 부동산 등 어른들의 용어를 일찍 접하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환율이 정말 어른들의 용어일까요? 먼저 2023년 7월 29일 우리나라의 환율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1,000원이 0.79 미국 달러입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1,000원 하는 라면 하나가 미국으로 가면 0.79 달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언제나 이 가격인 것은 아닙니다. 2008년 11월 26일에는 1,000원이 0.68 미국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먼저 환율이 높아지면 미국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집니다. 휴대폰 가격으로 예를 들면 미국 브랜드인 애플의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신 휴대폰과 1년 전에 출시한 휴대폰의 가격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10만 원, 2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환율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럼 환율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환율이 하락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달러의 가격이 낮아졌으니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죠. 어, 마지막으로 환율은 은민이. 야, 저, 은민이. 어, 그, 그, 예시를,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예시를, 그러니까 라면이나 그런 거 예시를 들어주셔서 읽을 때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경이. 그래도 예시가 일단은 되게 애플의 휴대폰 가격이나 라면 가격이나 이런 것으로 뭔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보는 것으로 환율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았고요. 근데 그 옮기다가 그런 것 같긴 한데 뭔가 문단이 하나하나씩 띄어져 있어가지고 그 빼고 옮기다가 그런 것 같아서 그거 음, 빼고는 되게 읽기도 편하고 이해도 잘 된 것 같았어요. 재현이. 그 어려운 개념을 되게 풀어서 잘 쓴 것 같고, 또 그래서 되게 글쓴이가 이 주제를 잘 이해한다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성현이. 뭐냐, 마침표 좀 쥐어졌으면 좋겠어요. 음, 그렇지. 쉼표, 마침표 찍어야지, 온점을. 또, 끝이야? 네, 어, 자, 너네는 성현이만 재하 친구고, 나머지는 재하 친구가 아니구만. 재하가, 일어나서 10분 만에 썼어요. 욕해주세요. 그랬는데, 욕해준 건 성현이 혼자밖에 없네. 왜 욕을 안 해? 재하 바람대로 욕을 해줘야지. 자,
재하가 지금 보면 여태까지 본 사람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야? 재하글이 여태까지 발표한 세 명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지. 마침표. 마침표. 그래. 맞아, 성현아. 마침표. 마침표도 있고 또 너네는 다 1달러에 1200원, 1달러에 1000원 이렇게 했잖아. 달러당 우리는 원화를 얘기했잖아. 음, 근데 지금 얘는 네. 원화당 달러를 얘기했잖아. 그 재하가 사실은 한국 사람이에요. 어? 사실 자기 나라 기준으로 이렇게 다른 걸 바라보는 게 맞아. 그래서 1000원당 0.79 미국 달러였었는데 뭐야? 1000원당 0.68 미국 달러. 아니, 2008년엔 1000원당 0.68 미국 달러였어. 그 1000원 주면은 0.68 미국 달러밖에 안 주는 거야. 근데 지금은 1000원 주면 0.79 달러가 됐지. 그러면 한화의 가치가 뭐 한 거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빠진 걸. 아, 높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달러도 높아지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 높아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쉬워. 이해가 일치한단 말이야. 네. 0. 우리 0.68밖에 못 받았네. 0.79 받네. 그럼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높아졌네. 이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헷갈리는 게 여기 지금 환율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환율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낮아진 건 아닙니다.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표시를 1달러에 1000원이었었는데 1달러에 500원이 되었다. 그럼 달러 값이 뭐 한 거야? 달러 값이 뭐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간 거야? 떨어진 거야? 올라 어? 떨어. 달러 값은 떨어졌잖아. 네. 네. 달러 값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는 달러 값이 뭐야 해서 떨어진 거야. 그리고 달러 가치가 하락한 거야. 네. 그러면 반대로 원화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뭐 한 거야? 상승한 거야. 올라간 거야. 근데 여기서 1000원이었는데 500원으로 되는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상승했다니까 이게 말을 거꾸로 쓰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달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달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아까 그 누구야? 제아가 쓴 것처럼 1000원에 뭐였던 것들이 1달러였던 것들이 1000원에 얼마로 바뀐 거야? 얼마로 바뀐 거야? 1달러의 것들이 1달러에 1000원인데 1달러 500원 됐으면 1000원에 1달러밖에 못 바꿨었는데 1000원에 얼마로 바꿔? 몇 달러로? 2달러지 2달러. 네. 1달러에 500원이니까 1000원에 2달러 거 아니야. 이해가? 네. 그러니까 네. 1000원에 1달러였으면 1000원에 2달러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그만큼 뭐 한 거야? 상승한 거지.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걸 헷갈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바로 우리나라 돈을 기준으로 하냐 외국 돈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냐에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그 거꾸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살짝 아쉬운 거. 그 여러분이 아까 평가할 때 좋은 평가. 라면이라던가 미국 브랜드 애플 핸드폰이라던가 이러한 우리 삶의 그 피부에 와닿는 그 얘기를 든 것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점. 환율이 높아지면 미국 수입품 가격이 높아집니다. 휴대폰 가격으로 예를 들면 미국 브랜드 애플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브랜드는 애플의 가격이 높아졌는데 이게 한국에서 높아졌다는 건지 미국에서 높아졌다는 것이 미국 브랜드인 애플의 가격이 높아졌다 그러면 애플 가격 자체가 올랐다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올랐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다음에 읽어보니까 미국에선 최신 휴대폰과 바로 1년 전 출시한 휴대폰의 가격 차이가 나지 않지만 또 이렇게 써놓으면 마치 그 중고 가격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2022년에 출시한 그 뭐 애플 세븐은 뭐 1000달러였는데 2023년도에 나온 애플 뭐 무슨 그 버전이 뭔지 모르겠는데 애플 에잇은 뭐야 1000달러로 가격이 거의 비슷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지, 그래서 네가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가 헷갈리게 됐다는 거야. 근데 아마 쌤 이 글을 읽어보면 이런 것 같아. 2022년 애플 뭐 그냥 편의상 그냥 세븐이라고 그러자. 세븐이 1,000달러였다. 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애플 세븐이 1,000달러면 얼마냐? 100만 원? 그냥 1,000원 잡으면 100만 원에 판매되었다. 그런데 2023년 애플 뭐 8이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애플 세븐과 마찬가지로 1,000달러에 판매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애플 8이 뭐 120만 원에 판매되었다. 팔리고 있다. 왜 미국에서는 똑같이 뭔데 1,000달러인데 우리나라에서만 뭐 할까? 가격이 올랐을까? 네. 왜 우리나라에서만 가격이 올랐을까?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것은 올라서 미국 2022년에는 미국 환율이 얼마였는데? 환율이 낮았으면 1달러에 1,000원이었었는데 2023년에는 뭐였기 때문에 1달러당 1,2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뭐 벌어진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네. 이런 네. 식으로 네가 써줘야 이 의미가 명확해질 거란 얘기야.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거지 너? 근데 맞아? 이 근데 얘기한 거가 맞으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고 네가 글을. 그래야 너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네. 뭐 1년 전 출시한 휴대폰 가격이 격차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는 이게 휴대폰 가격 전략상 처음에 딱 내셨을 때는 똑같은 애플 세븐인데 처음에 냈을 때는 비싸게 팔다가 한 6개월만 지나면 막 그걸 막 몇십만원씩 할인해 주거든. 가격 그 맞아요. 전략상.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건 환율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그 지점을 네가 명확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시아야. 설명을 할 때. 그래야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설명할 때 나는 A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과연 내가 A를 설명하는 걸 그대로 A라고 받아들이냐. 아니면 혹시 내가 좀 헷갈리게 얘기해갖고 나는 A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 혹시 B로 받아들이지 않겠나. 그런 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자, 뭐 10분 만에 쓴 것 치고는 너무 잘 써서 친구들이 욕을 안 했습니다. 재하야, 마침표는 꼭 찍고 앞으로 성현이의 발음대로. 네. 그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내서 더 좋은 글을 잘 쓰시 바랍니다. 다음 우리 재현이 글 읽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 학교에서 엄마, 아빠를 위해 카드를 만들어야 해본 적이 있니? 대충 만들었는데 엄청 기뻐하시면서 아주 잘 보이게 벽에다 달아놓으시는 부모님들도 있겠지만 1년에 한 번뿐인 어버이날에 이렇게 볼품없는 카드를 왜 굳이 만들었냐며 한숨 쉬는 부모님도 물론 있을 거야. 이렇게 같은 것을 두고 한 사람에게는 감동을 전해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의 눈으로는 별것 아닌 걸 수도 있어. 조그만 것이 너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일 수도 있고 커다랗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사실 너에게 별로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어. 이처럼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 이것을 바로 그것의 가치라고 하지.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돈에도 여러 가치가 있어. 똑같이 생긴 종이 두 장이 사실 하나는 과자 한 개를 살 수 있는 1,000원짜리 지폐이고 다른 하나는 과자 10개가 담긴 봉지를 살 수 있는 10,000원짜리 지폐여서 결국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종이 한 장이라는 바로 그런 것 말이야. 너희 세상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한국 말고 다른 나라가 쓰는 돈을 외화라고 불러. 우리나라의 돈은 원으로 부르지만 유럽 곳곳에서는 유로라는 돈을 이용해. 또 영국은 파운드, 인도는 루피, 일본은 엔 등 참 다양한 이름과 생김새의 돈을 써.
그리고 또 보통 돈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뭘까? 달러는 미국의 돈인데 다른 나라의 돈 이름들보다는 왠지 많이 들어본 느낌이지. 워낙 미국의 영화, 음식, 음악, 미술 같은 것이 널리 알려져 있어 미국의 돈, 달러도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제일 익숙할 가능성이 높아.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 또는 학교에 메고 가는 가방 같은 것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안 만들어져 있을 거야.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는 것처럼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기도 해. 어려운 말로 국제 거래라고 하는데 국제 거래를 할 때 이용하는 돈으로 달러가 가장 많기 때문이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내볼까? 1달러랑 1원이랑 같을까? 당연히 이름이 다르니까 다르지 않아요? 라고 답할 수도 있어. 그렇긴 하지만 내가 묻는 건 1달러와 1원의 가치가 같냐는 거야. 아까 말했던 물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크냐. 그래, 그 가치 말이야. 1달러랑 1원으로 살 수 있는 과자가 얼마나 될까? 보통은 과자 한 개가 1달러이거나 1,000원 정도 될 거야. 그런데 1달러는 그냥 1달러인데 1원은 무려 1,000개가 모여야지 1,000원이 될 수 있어. 결국 1원이 1달러보다 작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외화를 우리 돈이랑 바꿀 때 그 비율을 다른 말로 환율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 미국의 달러와 한국의 원을 비교할 때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이 1,000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이것은 1달러가 1,000원이랑 가치가 같다는 말이야. 달러라는 것이 낯설은 친구가 1달러는 얼마나 큰 거야? 라고 물을 때 1달러는 1,000원이랑 같아 라고 답해주는 대신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이 1,000원이야 라고 멋있게 대답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엄청나게 골치 아픈 점이 있어. 환율은 항상 변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 1달러가 항상 1,000원과 같은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1,200원이 됐다가 9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게 갑자기 오르락 내리락 하진 않지만 몇 주마다 조금씩은 변하지.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A 과자가 어디에나 가도 살 수 있고 너무 많이 먹어서 지겨운 그런 과자이고 B 과자는 찾기 힘들어 한 번 먹을 때 정말 맛있는 과자라고 해보자. A 과자보다 B 과자의 가치가 더 높겠지? B 과자는 먹을 때 더 맛있게 느껴지니까. 이처럼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짐에 따라 그 나라 돈의 값어치가 계속 낮아지거나 경제 상황이 나쁘단 말이지. 높아지면서 경제가 좋다는 거야. 돈의 가치가 결정돼. 환율이 오르면 좋을까 나쁠까? 사실 누구의 입장인지에 따라서 달라. 미국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너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는 과자가 1,000원이야. 그리고 미국에서 사는 과자는 1달러인데 작년에는 달러에 대한 환율이 1,000원이었대. 그런데 올해는 환율이 올라서 1,200원이 되었대. 그렇다면 미국에서 과자 살 때 낸 돈이 똑같이 1달러이지만 1달러가 1,000원이 아니라 1,200원이랑 같은 값이 되어서 올해는 너희가 미국에 가서는 1,200원을 주고 과자를 사야 되는 거야. 반대로 미국 친구가 한국에 올 때는 1달러랑 1,200원이랑 바꿀 수 있고 그러면 1,000원인 과자를 사고도 200원이 남는 거지. 너희는 한국에만 있고 미국 친구는 미국에만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서로 다른 나라에서 돈을 바꾸는데 환율이 변하면서 한쪽이 더 좋을 수도 더 좋을 수도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친구들 미국에서 과자를 사고 싶을까? 한국에서 사오고 싶을까? 돈으로 따지면 한국이겠지. 미국에서 사면 1달러인데 한국에서 사면 1달러를 1,200원으로 바꿔서 200원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나라들끼리 물건을 사고 팔게 되는 수입과 수출이 생기는 거야. 미국이 네. 한국에서 과자를 사갖고 가니까 한국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결국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물건을 파는 수출에 도움이 돼.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외국의 수출에 도움이 되겠지.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할까? 가끔 외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지지 않니? 외화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고 실수로 10달러 대신 10,000원을 가져왔으면 너무 당황스럽지 않을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만든 옷, 음식, 영화 등을 사고 싶다면 먼저 한국이 그 나라에서부터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때는 그 나라 돈을 사야겠지.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연결된 점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말고 외국의 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할 거야. 네, 수고했습니다. 성현이. 되게 뭔가 시작부터 좀 되게 신박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버이날 약간 그렇게 스토리 해가지고 한 게. 네. 자, 저도 약간 이게 읽기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처음에 했던 하경이가 말했던 것처럼 되게 글이 친절하고 또 글에 대한 예시가 되게 세세하고
재밌게 들어가 있어서 뭔가 어린아이가 이해하기 되게 쉽고 좋을 것 같아요. 은민이. 은민아, 네? 너 평가할 차례야. 아, 그 예시 같은 건 되게 많이 들어줘서 이해를 하기 되게 쉬웠고 또 살짝 설명 그림에도 스토리텔링을 넣어가지고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경이. 저도 그 처음에 되게 친절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더 읽기 편하고 뭔가 친근한 글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지. 재현이도 아주 글을 열심히 잘 썼습니다. 재현이 어떤 장점이 또 잘 드러난 그런 글입니다. 하경이, 은미도 쌤이 아까 친절하게 썼다라고 했었는데, 재현이는 더 친절하게 쓴 그런 경우입니다. 하경이, 은민이는,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저기를 그 포크하고 나이프를 써서 양식을 먹게 됐어. 그러면 이제 하경이와 은민이는 포크하고 나이프를 어떻게 그 사용하는지 포크하고 나이프에 대해서 이렇게 쥐는 방법, 뭐 써는 방법 이런 걸 설명해 준 거야. 근데 재현이는 포크와 나이프는 철로 만들어. 그럼 철은 뭘까? 하면서 막 철에 대한 얘기를 막 설명해 준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돈가스 나왔는데 돈가스는 돼지고기로 만들거든. 그럼 돼지는 어떻게 키우는지 내가 알려줄게 하고 막 돼지고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 그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요 포크 나이프를 어떻게 하는지, 돈가스를 어떻게 썰어 먹는지 이런 걸 알려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재현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는 뭐 해도 돼 사실은 그냥 날려도 돼. 특히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써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 요 한쪽 부분은 사실은 날려도 돼 없어도 돼. 근데 이제 요게 있어도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환율이라는 것도 결국 뭐에 관한 거고 돈에 관한 거고 돈 중에서도 그 가치에 관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 돈과 가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버이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예시를 든 거고 그래서 글을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갖고 오는 어떤 그런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기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재현이와 같은 어떤 그런 기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만큼 이게 A야. 그래서 여러분이 A에 대해서 글을 써야 돼. 그래서 하경이, 은민이는 다른 재하 성현이가 A에 그냥 직격을 해요. 직격. A로 또 바로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재현이는 이 A를 감싸고 있는 요게 있거든. 요게. 요 울타리. 요 울타리부터 이게 만약 B다. 그럼 B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A로 들어오는 거야. 바로 A에 출발하지 않고. 그래서 글을 쓰는 기법들 중에 하나인 것들인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여유가 많을 때, 지명이 충분히 보장될 때. 그럴 때는 지금 제인처럼 바깥에부터 우리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서 써오는 그런 방식이 좋고 반면에 이제 그 대신 그러면 재현이가 아까 이제 그 설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서 아, 환율 그 본질, 환율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뭘 다뤄야 될 건가? 라는 부분에서 재현이가 글은 상당히 근데 사실은 재현이가 그 안에 그 환율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를 충분히 담고 있지는 않거든. 왜? 친절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주변까지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지금 재현이가 쓰고 있는 방식이 오히려 친절하고 좋은 방식들이지.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쓴다. 일반 어른들을 위해 쓴다. 라면 이런 배경식이 깔려있다고 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더 뭐하고 축소시키고 오히려 그 본질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여러 가지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쌤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쉽게 쓰라고 했으니까 재현이가 이렇게 쓴 것은 아주 잘 쓴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현이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냥 그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밀도 있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재현이가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재현이네 가족이 지금 이제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재현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재현이네 선생님 몰랐는데 재현이 아버지가 만약에 그 미국 달러로
월급을 받아가지고 달러로 생활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환율이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재현이 아버지가 만약에 한국 회사에 다니고 계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만약에 월급을 받는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월급을 받는데 이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러면 미국 생활이 뭐 하는 거야? 되게 많이 좌지우지 되는 거야. 아빠 월급은 한국 돈 그대로인데, 어? 그 아빠는 아무 저기도 안 했는데, 엄마는 아무 저기도 안 했는데, 그것도 한국 돈을 받으면 그게 미국 달러로 매번 받기 때문에 매 달마다 이제 그 실질적인 돈이 뭐해지는 거야? 확확 변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이제 언제 환율이 뭐 할 거냐?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잘 봐갖고 기술적으로 바꾸면 그럼 또 이제 이익을 얻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아까 그 우리 은민이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환율에 따라서 쇼핑을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유학 가는 경우에 부모도 완전 스트레스야. 선생님도 선생님 딸이 지금 프랑스에 가 있는데 물론 이제 선생님 딸은 거기서 뭐 자기가 일하면서 돈을 벌어 쓰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는데 돈을 보내주는 경우에 언제 보내줄 건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쌤이 1,000만 원을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때는 보면 그게 뭐 한 8,000유로밖에 안 되는데 어떤 또 잘 보내는 그 9,000유로를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은 똑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시점을 어떻게 잘 잡냐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각 나라 환율입니다. 미국 달러부터 시작해서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유로화, 뭐 영국 파운드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달러 표시가 있고 미국 달러를 보면 하루 중에도 이렇게 1272원에 시작해 갖고 1283원까지 올랐다가 또 1274원까지 내렸다가 1281원까지 올랐다가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7월 7일경에는 거의 1300원 이상 올라갔어. 그러다가 이게 1265원까지 떨어졌고 더 저기에는 5월 달에는 1,400원까지 갔다가 1265원까지 내려왔다가 거의 막 10% 차이가 나는 거야. 1년도 좀 더 심했지. 1,500원까지 갔다가 1,225원까지. 그러면 여기 이때 지점하고 여기 이때 지점. 그래서 여기 이때 지점에 달러를 만약 자기가 팔았더라면 1,500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받는 거지. 10,000달러를 받았으면 1,500만 원을 받는 거야. 근데 자기가 10,000달러 갖고도 이때에 있으면 1,225원, 5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 불과 한 3달 사이에 그 사람 앉아서 250만 원을 손해보는 거야. 한국 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환율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여행 많이 간다고 그래.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요즘에 엔화가 많이 이렇게 싸. 900원 정도밖에 안 해. 옛날에 1,200원만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일본 가면 뭐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쇼핑이나 이런 것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수출 수입이라던가 외국 여행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가 선생님 휴가여가지고 다음 주 한 주는 수업이 없습니다. 다음 주 한 주는 수업이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잠깐만 우리가 책이 한 주가 우리 독서 토이고 한 주가 글쓰기인데 여러분들이 글쓰기가 너무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 주 독서 토의 할 거를 다다음 주 독서 토의로 하고 글쓰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우리 책이 흑설공주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흑설공주 이야기라는 책인데 그 뭐야 전통적 원래는 흑설공주 얘기가 원래 무슨 얘기야? 백설공주. 백설공주 이야기를 패러디해서 흑설공주 이야기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른바 페미니즘, 여성주의 관점에서 그걸 재해석해서 동화를 쓴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 흑설공주 이야기라는 책 안에 한 10편 정도의 원래 이야기를 다른 관점을 갖고 이렇게 바꿔 쓴 그런 동화가 나오는데 어떤 그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어른 동화책들인데 어쨌든 그 책 갖고 우리가 8월 12일 날 독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니? 네. 네. 흑설공주 이야기라는 책이어서 사실은 그거 우리가 글쓰기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관점을 갖고 그 이야기를 바꿔 써보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하겠는데 뭐 글쓰기 작업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방학도 잘 보내시고 쌤도 여러분 수업을 끝으로 지금부터 휴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이 너무 행복합니다.
다들 잘 지내시고 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아, 참, 성현이 욕해야 되는데. 재하 나가버렸다, 성현이. 응? 재하 떼놓고 성현이가 가버렸다고 그랬었는데. 악역이 안녕.